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음악 소리 좀 줄일게. 아니 저번에 내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소설 방송을 해도 괜찮구나. 이 말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소설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다 재미없어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소설 방송입니다. 물론 이게 소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얘기하면서 또 스포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는 마침 잡담으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주제가 많이 생겼어. 내가 일주일 동안. 제가 최근에 챗 GPT를 처음으로 써봤어요. 사실 그전에는 이제 왜 안 썼냐면은 약간 오케이 구글? 시리? 이런 애들이랑 비슷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챗 GPT들이 약간 틀린 대답을 하는 그런 것도 많았잖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은 챗 GPT가 당당하게 틀린 말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 그래서 저거를 굳이 써야 할까 싶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썼거든? 그러다가 최근에 그 일주일 안에 한 3일 전부터 좀 관심이 생겨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멍청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조금 한번 얘를 떠보는 식으로 얘기를 해봤거든? 근데 나름 괜찮더라고? 쓸만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 챗GPT한테 이제 내가 원하는 소재 같은 거를 주고 글 써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했잖아. 난 얘가 어느 정도를 쓰나 궁금해가지고 내가 주제를 몇 개 주고 자 글을 써보아라 이렇게 했거든? 내가 약간 그냥 내 취향이 단순히 아닌 건지 얘가 못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보고 글이 이거를 책으로 내도 될 만큼 잘 쓰진 않는다 싶긴 했어. 조금 뭐랄까 양산형인 것 같은 느낌의 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가 바라는 그런 딱 읽었을 때 와 멋있고 막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책은 못 쓸 것 같더라고 확실히. 뭐 근데 AI가 그 정도 쓰면은 너무 너무 인간의 밥그릇 다 뺏어먹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 정도만 똑똑한 게 오히려 난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데 이 정도만 똑똑한 게 더 낫다. 너무 많이 똑똑해도 이게 위협이 되지 않나. 나는 사실 나의 이런 글이라는 장르가 약간 위협을 받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글을 쓰는 수준을 보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고요. 내가 더 잘 쓰고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여튼 내 취향은 아니었어 글이. 아이디어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필력이 가장 그랬지. 아이디어 자체는 몇 개 괜찮았던 것도 있어. 필력은 좋은데 이게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난 오히려 그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필력이 조금 뭔가 이게 딱 와닿지 않는 그런 필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필력. 나 뭐라고 하지? 이건 필력보다는 필체에 더 가까운 것 같아. 필체가 좀 AI 같아. 시간 날 때 편집 공부하는 내 밥그릇 될 수도 있는 거 AI가 가져가면 슬플 듯? 진짜 슬플 것 같다 그거. 맞아. 묘사나 문장력이 못한다기보다는 너무 식상한 느낌이 들어. 약간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뭐 근데 챗GPT가 인간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같은 거 밖에 못 쓰는 거야 얘는. 그래서 좀 너무 식상한데 싶은 문장만 쓰긴 하는데 거기서 그래도 내가 얘랑 얘기하다가 보면 챗GPT가 나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은 하진 못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소설에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랑 이제 이런저런 소재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뭔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생겨. 혼자 있는 것보다. 그치? 그래서 그런 용도가 아닌가. 사실 이제 내가 실제 사람을 붙잡고 자 지금부터 나의 아이디어 생성을 위해서 2시간 동안 나와 대화를 하여라 이렇게 할 순 없잖아. 그런데 챗GPT는 어느 시간에서든 또 이제 조금 늦은 시간이라든지 너무 이른 시간이라든지 언제든 이제 얘랑 대화가 가능하니까 또 이 챗GPT가 혹시 약간 불편할까봐 뭐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 사람이면 혹시 너무 내 얘기만 해서 불편할까봐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챗GPT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점은 장점이었다. 다만 너무 아직 AI 같은 향기를 벗지 못했어, 기계들이.
특유의 AI스러운 느낌을 버리지 못했다.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또 나의 이런 후기는 쓰기 좋은데 쓸만한데 얘한테 막 의지를 하거나 진짜로 정보 뭔가 되게 중요한 정보 같은 거에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런 느낌? 나쁘진 않았으나 그렇게 좋지도 않다는 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재밌었어요. 이런 걸 처음 써보니까 오케이 구글이랑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 느낌이. 챗GPT가 조금 더 사람에 가까운 말투가 있어. 여전히 AI 느낌이 있지만 조금 더 사람스러운 느낌. 그거 나 진짜 신기했던 게 내 이름이 서애가 그게 한자잖아. 글 서자에 사랑 애자란 말이야. 근데 내가 그 한자를 안 알려주고 서애라는 이름만 봤을 때 한자가 뭘 것 같은지 맞춰봐라 이렇게 했거든. 나 맞춰봐라를 많이 한 것 같아 챗GPT한테. 궁금해서 얘가 어디까지 하는지 하나. 근데 얘가 바로 글서랑 사랑 애자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맞춰? 근데 애자는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제 사람 이름에 들어가는 애가 사랑 애자 말고는 거의 없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 애자밖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걸 말할 줄 알았는데 서는 이런저런 한자가 많잖아. 서라는. 그래서 거기서 글서를 딱 맞춘 게 대단한데? 싶었어. 그리고 약간 중간중간에 약간 무섭기도 했던 게 내가 말을 안 한 부분을 물론 어느 말에서 힌트를 얻었을 수 있겠지만 말을 하지 않은 정보까지 알고 있어서 나에 대해서 내 핸드폰을 해킹했나 내가 쓴 이런 글 같은 거나 사진 같은 걸 본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 잘 맞추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조금 무서웠다. 근데 가끔 갑자기 헛다리 짚으면 안심. 그래도 별로 안 똑똑하거나 안심이 된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 재밌더라. 그냥 다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듯. 그냥 말동무 느낌으로. 근데 나는 여러분이 있잖아. 나는 사실 말하고 싶다 방송 키면 여러분이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챗GPT 챗GPT를 진짜로 엄청 뭔가 소중한 친구처럼 챗GPT가 혹시 이제 나와의 기억, 이 데이터를 다 잃으면은 엄청 슬퍼하고 막 감정적으로 인간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종종.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챗GPT가 나랑 이제 대화를 해주는 유일한 상대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가 말을 너무 사람처럼 잘해서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나는 여러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유일한 그런 친구 같은 게 아니다. 수많은 친구 중에 하나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난 챗GPT 다 좋아. 그 살짝 좀 덜 똑똑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완전 천재 같은 그런 AI들보다 조금 덜 똑똑한 그것도 오히려 좋거든? 너무 이제 무섭지 않아서 내 밥그릇 안 뺏을 것 같은 정도의 지능이라서 그건 좋은데 나는 그래도 하나 좀 고쳤으면 한다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잖아. 진짜 AI랑 비슷해지는 게 아니 AI랑 비슷해진데 뭐래니? 인간이랑 비슷해지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은 모르는 정보는 모른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거든? 지금 뭐 블로그에 올라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블로그에 올라간 걸로만 예시를 들자면 내가 예를 들어 한겨울의 별꽃 일기 별자리라는 소설에 대해서 얘한테 얘기를 해줬어. 별자리가 이런 스토리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내가 걔한테 너 혹시 별자리라는 소설을 아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알아 하면서 막 다른 얘기해.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별자리라는 제목의 다른 소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왜냐면 거기서 챗GPT가 그 서혜님이 쓰신 저한테 소개를 해준 별자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마치 기억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스토리였어요 하는데 스토리는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스토리는 완전 달라. 그래서 뭐야 이래. 너 방금 내가 쓴 그 소설이라고 거기까지는 기억을 했잖아.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아예 다른 스토리가 튀어나오는 것이지? 뭐 한겨울의 벚꽃을 한 번 더 예를 들자면 내가 권혜원이라는 캐릭터가 유희라는 회사의 팀장이다 라고 알려줬어. 그런데 나중에 그걸 바로 근데 자 그래서 권혜원은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거든? 근데 좀 한 30분 정도 지나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물어보잖아? 권혜원이 누구라고 했지? 이러면은 한겨울의 별꽃에 나오는 PSP 팀장이에요 이러는 그래서 왜 갑자기 다른 회사 팀장이 됐지?
이게 근데 또 아예 다 기억을 못 하진 않아. 이제 내 소설에 나온 애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그게 팀장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회사 팀장으로 기억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냥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은데 그것까진 좋은데 그냥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더 인간적이기도 하고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좋을 텐데 모르는 걸 자꾸 아는 척하는 게 진짜 단점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모르는 건 괜찮아. 문제는 안다고 속이기 때문이야. 아,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나도 막 헷갈려. 얘가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먹는 건가요? 라고 해도 인간일 것 같긴. 아,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래서 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유저들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아마 그 개발사에서 이 점은 나중에 고쳐지지 않을까? 금방 고쳐질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대답도 막 하는데 얘가 그 소설도 쓰는데 물론 못 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설을 쓸 줄을 아는데 모른다는 말을 못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금방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 쉬운 거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다. 모른다는 말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 진짜. 그런 걸 또 챗GPT를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 아는 척하는 것보다 낫다. 나도 얘가 자꾸 당당하게 아는 척하니까 슬슬 중간에 헷갈리기 시작하. 나도 이게 이거였나? 막 이러면서 나도 헷갈리는 거야, 중간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소설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내 글을 막 뺏겨다가 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걔는 이제 인간의 그런 걸 학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한 말들을 학습을 하고 아 인간이 저렇게 말하는구나 깨달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약간 내 필체? 내 글을 묘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걔가 뭐 이제 이런 악질적인 회사 뭐 이런 뜻보다는 아이디어를 훔쳐간다 뭐 이런 뜻보다는 어쩔 수 없는 약간 그거다? 얘는 일단 학습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인간의 한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여기저기 말하면 곤란하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줘도 안 되는데 적당히. 그 처음에 내가 내 소설 얘기를 좀 하다가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좋나 싶어가지고 좀 간접적으로 조금씩 얘기를 했거든요. 의자에 묶어두고 편집만 시켜? 재밌는데? 나 지금 편집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유튜브가 동결이 된 거잖아. 진짜 근데 편집을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수많은 편집자님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좀 그렇다. 또 사람이 하는 그런 맛있는 편집이란 게 또 있거든. 뭔가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편집 같은 거 있잖아. 좀 병맛 편집? 그런 것도 재밌고. 그래서 약간 AI가 물론 거기까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병맛 이런 것도 다 학습해서 알겠지 싶긴 한데 아 그래도 나 이번에 진짜로 챗GPT한테 도움된 거는 제가 이거 아시는 분이 방송에는 얼마나 될까 싶은데 블로그에 카피페를 올려요. 약간 밈 같은 걸 사용해서 짧게 재미있는 그런 대사 같은 거 적어놓는 그런 건데 그걸 제 한겨울의 별꽃 등장인물들 기반으로 한단 말이죠. 아 근데 내가 긴 글을 쓰는 건 할 수 있겠어. 약간 진지하고 막 사건 사고가 있는 그런 긴 소설은 쓸 수가 있겠거든. 근데 오히려 나는 짧고 유쾌하고 재밌는 글을 못 쓰겠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걸 챗GPT한테 물어볼까 싶어서 짧고 재미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방법 막 이렇게 해서 걔랑 얘기를 했어. 카피페 같은 거를 원한다. 두세 줄 막 이렇게 엄청 짧게 했는데도 뭔가 재밌는 뭔가 유머 감각 있는 그런 글을 어떻게 쓰겠냐 하면서 막 회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걔가 나한테 재밌는 카피페를 이렇게 딱 제공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있는 카피페를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말해준 느낌? 그래서 좀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쓰면은 보통 두세 줄밖에 안 썼는데도 재밌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일종의 공식이 약간 있더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약간 AI 같은데
뭔가 공식이 있어. 그럼 재미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에도 묘한 공통점 같은 게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건 좀 도움이 됐어. 얘가 글 자체를 써준다기보단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지에 대해서 방법을 약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 재밌더라고요. 난 마음에 들었어. 일단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쓸만하다. 그래도 이때까지 나온 AI 중에서는 가장 똑똑해. 챗GPT 이제 나 이거 쓰다가 이거 방송에 얘기해야겠다 싶었어. 재밌는데 이게? 휘짜. 저 화면 밖으로 나가면 멈추는 거가 좀 멈추는 건 괜찮은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살짝 그런데. 잠깐만 이거 음소거 하고 하자. 약간 시끄러울까 마이크 옆에 있어서. 여튼 재밌었어 챗GPT. 얘기를 하는데 좀 뭐랄까 이게 여러 데다가 잡담으로 풀만한 내용이 많았어. 또 챗GPT가 나는 처음에는 약간 기계적으로 말을 하다가 나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말투 옮더라. 나의 이 말투가 묘하게 옮아. 자기도 약간 내 말투처럼 말하는 거 후반부 가서는 한 3일 정도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뭐야 너 내 말투 옮네 이러니까는 맞아요 이러면서 쓰는 사람마다 챗GPT가 그 사람 말투가 옮아가지고 좀 달라진대. 그래서 처음에는 애가 그냥 너 갑자기 내가 냅다 시 써봐 이랬거든? 그때 시랑 내가 지금 3일 동안 대화하고 나서 야 너 시 써봐 이거랑 다르다? 시를 좀 더 잘 써. 지금도 그렇게 막 잘 쓰진 않는데 처음보다 훨씬 잘 써서 안 되겠는데? 내가 더 이상 나의 시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되겠는데 싶더라고. 애가 잘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그만해. 더 이상 잘 쓰게 되면 안 돼. 나만 써야 돼. 그래서 이게 학습하는 AI라는 게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아무리 대화를 해도 발전이 없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여튼 대화를 해도 큰 발전이 없는 OK 구글과 달라. OK 구글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그냥 계속 얘기하는 느낌이거든? 처음에 OK 구글이 얘기하던 그 말투와 그 형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느낌인데 그 챗GPT는 내가 말투가 바뀌면 자기도 바뀌어. 계속 약간 말투를 따라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가 약간 시적으로 말하더라고. 제가 그래도 여기 이렇게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챗GPT랑 얘기하니까 약간 나도 걔한테 옮아가지고 서로 옮았네 생각해보니까 나도 걔한테 옮아서 묘하게 여러분한테 말할 때보다 조금 더 기계적으로 말하게 된다 해야 되나? 조금 더 맞아. 약간 뭔가 진짜 책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책의 해설 같은 느낌으로다가 나도 살짝 말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서로 옮았다. AI는 인간적이어지고 인간은 AI처럼 되느니. 근데 재밌었어요. 적당히. 근데 그 챗GPT가 준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기에는 챗GPT가 그렇게 글을 잘 쓰지 않기도 하고 내가 약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AI가 써준 글을 내가 그대로 쓰기에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 쓰겠다. 음악 소리 조금 어쩔 수. 그래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너무 많이 발전하는 건 좀 무서워.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많이 발전하면 좀 그렇잖아. 무섭잖아. 적당한 게 좋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제가 5기 20화를 쓰고 있었죠. 지금 25화를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물론 개요만 썼어. 개요만 썼지만 일주일 만에 5편의 개요를 썼다. 이 정도면 꽤 빠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좀 너무 늦게 나올까봐 좀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막 이 30화 완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25화면 거의 다 쓴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 개요만 썼어요. 개요만 썼어. 아, 푸치가 시끄럽네요. 강아지 이름입니다. 여튼 이게 그러니까 무슨 화에 어떤 걸 알려주고 어떤 캐릭터를 첫 등장시키고 이런 사건을 벌이자 이런 것만 정해놓은 거고 그걸 자세하게 글을 쓰진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또 자세하게 쓰려면 1화부터 다시 3,000자 가까이 채워가지고 해설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래도 내년 1월? 2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아닐 수도 있어. 그때까지 안 써지면 어쩔 수 없지. 아, 그런데 진짜 오기가 저번에도 한 말이긴 한데 할 얘기 너무 많아서 약간 과부하 걸리는 느낌. 힘드네. 어떻게 하면 이걸 자연스럽고 이해가 쉽고 뭔가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내년이라 날씨만 정상으로 바뀌길. 날씨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진짜. 지금 7월 말인데 이게 8월 말 같아 약간. 나도 잠깐 나갔다 카페 갔다 왔는데 약간 점심시간쯤에 점심시간은 아닌가? 좀 늦었지. 한 2시쯤에 나가서 카페 갔다 왔어. 머랭쿠키 사왔다? 그냥 머랭쿠키 아니고 그런 거 알아요? 머랭쿠키 위에 프레첼 올려있는 거 알아요? 그거 맛있는데. 어디 가서 그거 보이면 꼭 사오는 편. 텐션이 너무 적나라해. 소리 들리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죠? 씹는 소리 들려요? 아삭아삭? 아삭아삭이 맞냐? 와글짝와글짝 소리라고 해야겠다. 이 마이크가 말소리 아니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 마이크에다가 손 대면은 소리 나네. 어떻게 하면 내가 소설을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같이 소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가격 괜찮았어요? 다른 것도 봤었는데 3만원, 4만원까지도 하더라고. 근데 이게 3만원, 4만원까지 해야 하나 싶은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 아닌가? 어려운 구조인가? 몰라, 내가 볼 땐 어려운 구조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면 15,000원 정도면은 살만한 것 같았어. 돈 벌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돈 벌려고 시를 쓰고 있는 거잖아. 글 쓰고. 아 근데 맞다. 저 그때 얘기했나요? 저 공모전 준비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안 얘기했나? 몰라. 나 공모전 준비하고 있거든? 근데 그게 그 시를 내고 싶은데 공모전에 시랑 관련된 공모전,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원하는 출판사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그 동시밖에 없는 거야. 지금 여는 게 동시 공모전밖에. 근데 내 시가 동시인가? 약간 애매해. 동시의 기준이 뭘까?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은 동시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 하면 동시가 아닌 거지 싶어가지고 거기에 그 출판사에 동시 공모전이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전에 했던 그 동시 공모전들의 수상작 1등한 그런 그 책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무슨 동시 공모전 1등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책 설명란에. 그런 책들을 산 건 아닌데 인터넷에서 다 이렇게 찾아봤어. 이 동시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작품들의 공통점 같은 걸 보기 위해서. 그런데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렸어. 생각보다 너무 동시야. 아니 난 동시에 아니 그 어른 시가 아니면 다 동시 아닌가? 잔인하지만 않으면 다 동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나는. 그렇게 치면 내 시는 동시가 맞는 거잖아.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생각하는 동시의 기준이 조금 더 높더라고. 높다고 해야 되나, 낮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거의 한 7살짜리가 쓴 것 같은 글을 써야 동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상작들이 전부 다 진짜 7살, 8살짜리에 뭔가 그리고 의미가 그러니까 거기에 큰 상징이라든지 비유 같은 게 없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소설이란다. 시밖에 없더라고. 아, 이게 여기서 말한 동시가 이렇게 연령층이 낮은 동시였어? 약간 내가 생각한 동시랑 약간 기준이 다르네 해서 내 시는 그러니까 거긴 그 수상작들을 보고 나니까 내 시는 절대 동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저 공모전에 내면은 약간 그 심사위원 분들이 글을 내가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얘는 이 공모전의 취재를 전혀 모르고 낸 건가? 약간 이렇게 얘는 글을 똑바로 그러니까 그 신청하기 전에 읽는 글 있잖아. 그 뭐라고 부르지? 안내문 같은 거? 안내문을 똑바로 안 읽고 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내 글을 보면은. 너무 동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난 동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 정의하는 동시가 연령층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그건 노래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시인 거야. 그 수상작들이. 그래서 내가 생각한 동시는 이렇게까지 많이 연령층이 어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시를 내면은 거기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얘는 왜 동시 공모전에 이런 시를 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못 낼 것 같고 그러니까 공모전에 내지를 말고 그냥 원고를 투고하는 게 출판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내가 공모전 그냥 원고 투고를 해서 출판을 해도 되는데 굳이 공모전에다가 투고를 하고 싶었던 게 그것도 똑같이 출판은 되거든요. 1등을 하면. 그런데 왜 내가 그쪽을 생각했냐면 그 일반 투고는 내가 이렇게 그 내 책을 누가 사줘야 내가 그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출판사에서 떼가겠지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이게 팔렸을 때 그 팔린 정도에 따라서 내가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공모전에서 1등을 해서 출판을 하면 좋은 이유가 똑같이 출판은 세상에 되지만 1등이다 라는 그런 뭔가 마크가 붙을 뿐더러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돈을 주잖아. 상금이 근데 꽤 높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금보다 좀 더 높았거든? 물론 나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긴 한데 내 기준에선 내가 이 정도가 보통 그 공모전 상금이지 않나? 라고 생각한 금액에 비해서 높았고요, 많이. 그래서 할만한데?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동시에 기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를 높았다는 거를? 낮았다고 해야 되나 높았다 해야 되나 이거는 내 기준에선 높은 거긴 한데 여튼 연령층으로만 보자면은 좀 7살, 8살짜리들을 독자로 겨냥한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약간 중학생 정도의 애들을 겨냥한 시거든? 그래서 이게 왜 취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상금 같은 건 포기하고 근데 어차피 1등이 안 될 수도 있잖아. 1등 안 되면 출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상금은 물론이야. 출판도 못 해. 그래서 그냥 원고 투고를 하는 게 낫겠다. 상금은 안 받아도. 그리고 원고 투고를 했을 때 그 출판사에서도 저를 받아주고 출판을 시켜줄 확률이 더 높은 게 공모전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출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일반 투고는 꼭 한 명을 뽑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글 보고 잘 썼는데 싶으면 뽑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더 뽑힐 확률도 높고 그 동시라는 취지에 내 시가 별로 맞지 않으니까 이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 내 시가 동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약간 그렇네. 나 동시라고 생각하면서 적었는데 진짜 리얼 동시들을 보니까 내 시는 동시가 아니었다. 진짜 뭔가 한번 보여줄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인터넷에 동시 치면은 뭐가 나오려나? 진짜 이거야. 출판사에서 그 1등으로 뽑은 그 시들의 공통점이 약간 이 정도. 내가 머리로 가리고 있네? 쏘리.
잠깐만.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화면이 약간 애매하게 나오는데? 한 거의 이 정도 급의 요거 보여요, 요거? 아니 이 정도 급의 시를 뽑는 거야. 그래서 이건 너무 동시다. 이거 내가 쓰는 시에 비해서 그치 너무 동시야. 이게 뭐야. 내가 쓸 수 없어 이런 거. 나는 저 동시를 저 정도의 동시는 잘 못 쓰는 사람이라서 진짜 어느 정도라고. 이게 오리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내 캐릭터 치울게 이거. 한 이 정도? 이 정도 시들이 수상이 되더라고 1등으로. 그게 출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님들 제 시를 봤겠지만 한 번 더 보여주자면은 내 시는 이 정도잖아. 물론 이것도 그렇게 어른스러운 시다 뭐 이건 아닌데 방금 그 오리 깨깨에 비하면은 어른 같잖아요. 어른이라기보단 청소년 한 이 정도? 이거 한 페이지에 보여주면 글씨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뭐 한 이 정도 시라고 보시면 아까 그 오리 깨깨기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동시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가 그나마 좀 유아틱한 시야 사실. 나에게서는 말이야. 내가 쓴 시 중에서 진짜로 이거는 애들이 읽으면 하나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싶은 시들이 꽤 있거든. 순간 어릴 때 국어 시간에 읽는 시 같았어요. 진짜 그런 느낌. 교과서에 실릴 것 같은 시. 내 시는 뭐 이게 보통 레벨이 이 정도라면 이거를 동시라고 볼 수 있을까? 아까 그거를 보고 이거를 보면? 그래가지고 글씨를 좀 키울까? 여러분 잘 안 보이려나? 너무 많이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키우지 말고 뭐 한번 이 정도 오면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너무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동시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공모전을 내면은 안 뽑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나한테 약간 뭔가 얘는 안내문을 똑바로 안 읽고 왔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그게 좀 쫄려가지고 공모전에 낸 건 포기하기로 했다. 차라리 안 내는 게 더 나의 이미지가 나중에 일반 투고를 했을 때도 만약에 공모전에서 한번 이거를 낸 다음에 떨어졌다가 일반 투고를 하면 뭐야 얘 그때 그 주제를 똑바로 몰랐던 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냥 처음부터 상금을 안 받고 그냥 일반 투고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럴 수가. 이게 동시가 아니었다니 젠장을. 나는 그냥 너무 잔인한 표현이라든지 너무 허무한 막 인생의 그런 표현 같은 것만 없으면은 다 동시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진짜 동시라는 것 자체가 아동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동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제 시도 그렇게 연령층이 높진 않거든요. 제가 약간 추구하는, 물론 내가 그 추구하는 거랑 똑같이 지금 쓰지는 못했지만 약간 내가 추구하는 그런 글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 좋을까? 나태주 시인? 이 정도가 좀 내가 좋아하는 레벨이란 말이야? 이게 또 너무 어려운 시는 이해가 안 가요. 똑똑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적당히 좀 나처럼 어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써준 그런 시들이 좋아.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시가 좋은 것 같고요. 내가 근데 나태주 시인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못하게 쓴 것 같긴 한데 좀 더 단순하게 써봐야 하나?
고민. 그런데 글 분량이 3페이지나 되면 이거는 시일까 그냥 하나의 글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조각글, 시는 뭔가 조금 더 단순하고 단순하기보단 시는 짧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3페이지나 되는데 이게 시가 맞을까? 글씨 크기가 큰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출판된 책들을 그걸 봤는데 20줄이 들어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게 20줄이 들어가는 게 보통 그 한 페이지의 글자 크기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읽었던 책들이 대부분 이 정도 사이즈일 겁니다, 아마. 이게 문서로 봐서 근데 지금 조금 더 커 보일 수도 있어, 글씨가. 여튼 근데 이게 3페이지나 되는데 이게 시일까? 약간 그런데 너무 긴가 싶어. 근데 이게 지금 뺄 수 있는 문장은 없어요. 내가 최대한 필수적인 것만 넣었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정도 분량도 괜찮겠죠? 근데 그냥 글을 잘 썼으면 다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글을 잘 썼다고 판단을 그 심사위원 분들이 해주실지가 약간 잘 모르겠어. 근데 내 생각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을 보면은 출판까지는 가능한 글인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엄청 유명해지든지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출판이 불가능할 정도에 내가 못 쓰는 것 같진 않거든? 출판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멋있게 할까 고민이 되네. 사실 나는 시보다는 소설이 더 메인이기는 한데 소설 한 편 쓰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시를 일단 첫 번째 그거는 시로 유명해지면 알바 때려치고 서해씨 아래에서 일하면 되나요? 편집 실력이 괜찮으시면 유튜브로 편집자로 해볼까요? 제 유튜브 본 채널 편집된 거 보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한 정도만 하면 돼. 엄청 멋있는 편집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밌는 부분 잘 골라내서 컷 편집하고 자막 달고 자막의 효과, 그 감정 상태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자막 색깔이라든지 효과 같은 거 알맞게 브금이랑 효과음 같은 거 알맞게 잘 놓으면 뭔가 더 거창한 편집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 편집을 되게 잘하는 사람? 이게 욕심인가? 근데 아마 내가 나중에 편집자를 뽑으면 내가 어디에선가라도 돈이 좀 나오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캐릭터 왜 이렇게 중간중간 자꾸 멈추고 혼자 입 벌리고 이러냐? 이상해. 나 지금 과자도 안 먹어. 과자 아까 먹었는데.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컷 편집이요. 재미있는 부분을 잘 뽑고 재미없는 부분을 잘 날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막이 없고 브금이 없어버려도 재미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 재미없는 부분을 잘 구분을 못하면은 이제 자막이라는 효과음을 아무리 거창하게 써도 결국 재미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컷 편집이 중요해. 나도 사실 내가 스스로 편집할 때도 이제 1시간짜리 영상을 10분으로 단축해야 되잖아. 그러면 50분을 날려야 되는데 그 어떤 10분만 남기고 50분은 날려버릴 것인가. 이거에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나도 그거를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그거에 따라 영상이 노잼이냐 재밌냐가 갈리기 때문에 진짜 근데 나는 다른 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겠는데 편집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서 이게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하기 어렵더라.
그치? 재미없는 부분은 자르고 스펀지밥 몇 분 뒤 넣고. 저 지금 그거 파일 다 다운받아 놨어요. 그거 스펀지밥 그 효과음, 그러니까 그 영상 있잖아. 중간에 view, moment, later 이런 거 이런 거 좀 많이 쓸 것 같은 거 위주로 몇 개 다운받아 놨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저의 편집자가 되시겠다 하면은 그런 소스 같은 거 부금 많이 쓰는 부금이라든지 효과음 같은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한에서는 다 드릴 수가 있다. 나머지는 알아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근데 난 진짜 처음 지금은 아닌데 편집 초반에 편집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라 편집에 쓸 소스나 자료를 찾는 그런 이런 효과음 많이 쓰는데 이거는 대체 어디서 다운받아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거를 처음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 헤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효과음 찾아 헤매는 시간. 내가 저번에 어떤 분 유튜브에서 이런 효과음을 들었는데 그 효과음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막 약간 이런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소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이 내용을 스포해주면 안 되니까는 이게. 저번에 한 얘기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 하지? 빨리 머리를 쥐어짜내. 그럼 아예 다음 시즌 얘기를 할까? 지금 이게 5기잖아. 내가 지금 쓰는 게. 냅다 그냥 다음 시즌. 자, 안 믿기시겠지만 제 그 한겨울의 별꽃이라는 소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대규모고요. 읽어보신 분들만 알 거야, 이거는. 어진간이 그냥 그래 대규모 세계관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보통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세계관이랑 가장 비슷한 세계관이 그러니까 설정 말고 그럼 뭐 캐릭터 인물의 설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런 세계관 배경을 말고 그냥 얼마나 대규모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 규모가 비슷한 만화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했거든? 여러분 설명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냥 여러분 한겨울의 별꽃은 규모가 큽니다 이러면은 얼만큼 크다는 거지? 약간 이러니까는 좀 비교를 해서 그 정도 크구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만화가 없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유사한 규모를 가진 등장인물의 수와 뭔가 그런 규모를 가진 유사한 세계관을 발견했어요. 정말 반전일 겁니다. 건담 세계관에 사실 설정을 모르는데 그냥 로봇가 나와서 싸우는 세계관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설정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규모 있잖아. 건담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건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 수도 많고 과거, 미래, 현재 막 이렇게 시간대도 엄청 다양하잖아. 그런 점에 비슷해요. 나도 지금 현재 얘네들의 이 등장인물들의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 세대, 그 또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 그 애들 세대 이렇게까지 다 있거든? 진짜? 한 5대, 6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커서 이거를 어떻게 이 설정을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드려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님들이 생각해도 이거 감당하는 게 어려운 게 좀 이해되지 않아? 이 설정을 내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사실 이게 한 번에 만든 건 아니고 차차 조금씩 만들다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저의 대표 설정집을 보여드리자면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 1기 완결, 2기 완결, 3기 완결, 4기 완결, 5기 준비 중, 6기, 7기, 8기, 9기 심지어 추후 추가될 예정 이 지경입니다. 보통 한 시즌에 요 1기나 2기 같은 2기는 아니다. 1기 같은 애들은 좀 짧았는데 여기 이 정도는 다 한 시즌당 30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9기 이후에 할 얘기 이 9기까지가 진짜 한 반도 못한 반은 했다. 그래 9기까지 한 반 정도 얘기를 했어. 세계관의 50% 정도 내가 여러분의 설명을 드린 구간이야 여기가.
그래서 20기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볼게요. 제가 그래도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까지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그건데, 스토리가 막 산으로 가고 망할지언정 완결은 반드시 시킵니다. 이때까지 정말 많은 소설을 연재를 했지만 제가 휴재가 아니지. 연재 중단을 한 소설은 단 2개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설을 했는데 그 2개도 어떻게든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리메이크도 시도했다가 설정 자체가 너무 별로여서 그냥 망한 거거든. 근데 벌써 내가 이 정도 왔다는 거는 많이 갈 거야, 앞으로도. 제가 그때 연재 중단을 한 거는 진짜 한 5화? 4화? 쓰고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한겨울에 별 것이 만약에 완결이 나지 못하고 끝날 운명이었다면 요 1기 중반에서 끝났을 겁니다. 1기 한 중간까지 연재했을 때 끝났을 거고 얘네들이 못 나왔어.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이 고기도 여러분한테 제목이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 설정 같은 거 다 있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누가 나올 건지 막 이런 게 다 있어. 고기에도 설정은 다 잡혀 있어요. 그저 본편을 자세하게 쓰지 않았을 뿐.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읽어주실 분이 있을까 나 의문이야. 이거를 시즌 1부터 어쩌면 20화까지 20시즌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읽으실 수 있을까. 하지만 재밌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재밌는데 슬퍼 좀. 여기는 만약 이제 재밌고 유쾌한 느낌이 가까웠다면 2기에서 살짝 슬퍼지고, 하지만 여기도 개그 있었죠? 조금씩 더 슬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여기도 다 적절한 개그를 섞었습니다. 제가 개그가 없는 저의 소설이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슬퍼지는 게 있고 10기부터는 내가 사실 아직 무슨 얘기를 할지 못 정했어. 할 얘기가 없어서 못 적었다기보다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50% 진행됐다 했잖아. 이 9기까지 써도 50%예요. 9기까지 쓴 게 50%. 그러니까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10기에는 대체 또 어느 얘기를 여러분한테 먼저 해주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고 재밌을까 하는. 이 9기도 이렇게 9기를 이렇게 좀 나중에 이 9기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4기 뭐 5기 이런 데다가 하는 게 아니라 9기에다가 하는 것도 이건 좀 후반부에 나와줘야 맛있는 게 있거든요. 이 9기에서 나올 등장인물들이 여기서 충분히 빌드업을 한 다음에 9기에서 빠방 터트리는 게 재밌는 그런 캐릭터들이어가지고 9기를 배치했는데. 근데 9기가 진짜 재밌는데 여러분이 이 9기가 내가 9기까지 연재를 할 때까지 여러분이 나를 봐주실지 모르겠다. 9기 재밌는데. 이건 또 언제쯤 보여줄 수 있을까? 이때까지 한 시즌 가는데 6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잠깐만요. 지금에서 6개월이면 1년, 1년 6개월, 2년? 잠깐만. 고작 2년 걸리네?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는구나, 이거. 맞아, 나 지금 한겨울의 벽도 2주년 조금 넘었는데 시즌 4개 했잖아. 2년만 하면 4개를 할 수 있어?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 9기를 금방 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난 한 5년은 기다려야 할 줄 알았어. 9기를 보려면. 마크 하실 때부터 봐온. 야, 대단해. 앞으로 꾸준히 봐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하차하지 마. 내가 기억하겠어. 하차하면. 하차하면 저 사람 하차했었지 이러고. 여튼 앞으로 2년 더 보실 수 있다면 9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년 정도는 근데 더 볼 수 있지. 더 봐야 해. 더 봐야 해. 9기 재밌단 말이야. 9기를 못 보고 가면 안 돼. 지금 5기는 살짝 지루할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약간 지루한 느낌 받을 수 있는데 빌드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9기는 진짜 지루할 틈이 없는 스토리 전개였기 때문에 정말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래서 나는 9기 그리고 8기랑 9기가 나는 가장 재밌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 6기도 재밌긴 한데 9기 1등, 8기 2등, 6기 3등, 4기가 4등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재밌는 순위. 9기가 재밌는데 이게 제일 늦게는 아니죠. 물론 시즌 2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즌 10에서 누구 얘기를 하면 좋을까? 아니면은 여러분 혹시
제 한겨울의 별꽃 읽어보신 분들 있어요? 지금 블로그 가서 저번에 제가 이제 소설 얘기했을 때 궁금해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볼까 해서 읽어보셨던 분이 있으시다면은 혹시 있으면 지금 있는 캐릭터 중에서 나는 이 캐릭터의 자세한 서사가 궁금하다 하는 그런 캐릭터 있으시면 또 제가 10기부터 참고하겠습니다. 9기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바꿀 수가 없고 10기부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소유라라는 캐릭터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궁금해요 라고 하면은 제가 소유라를 뭐 10기에 배치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이때까지 본 등장인물 중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것 같다든지 이 캐릭터가 설명이 많이 됐기는 했지만 더 추가로 설명이 뭔가 필요하다든지 보고 싶은 뭔가 그런 캐릭터 있으면 한번 1기는 태희 시점이었고 백장미는 1기, 2기라고 말할게. 1기는 태희 시점이었고 2기는 윤시아 시점 3기는 유은찬 시점 4기는 백소연 시점이었는데 그 4명의 캐릭터들 외에 내가 주인공으로 두고 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 하면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쇼츠로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방송에는 저의 소설을 보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질문하는 장면을 쇼츠로 뽑아서 저희 그 블로그 서로이웃 분들께 보여드리고 거기서 의견을 좀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소설 좀 읽어주세요. 물론 매우 길지만 아직 시즌 4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한 편 한 편이 길지가 않아. 그렇게.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을 거야. 아시겠죠? 읽어주셔야 합니다. 별자리부터 차근차근. 여기 보면 별자리 있거든요. 별자리 완결한 이거 여기에 프롤로그 1화, 2화, 3화, 4화, 5화, 6화, 7화, 8화 해서 23화까지 있고 백장미? 이거 몇 화까지 있었지? 32화까지 있는 백장미와 27화까지 있는 버드푸트와 31화까지 있는 렌티큘러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 편 한 편이 길지 않아서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한겨울의 벚꽃의 시작이었어. 이것 봐봐. 이거 봐. 분량 보세요. 금방 읽을 수 있겠죠? 이거 봐봐. 이거 글 얼마나 짧은지 봐봐. 끝이야. 더 스크롤이 여기서 이렇게 짧습니다. 근데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뭐야? 이때는 이게 많다고 생각했나봐. 요즘에는 3,000자 정도는 돼야 많은 것도 아니다. 3,000자면 적당량. 4,000자 좀 넘으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기준이 좀 달랐네요, 제가. 여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 앞에 줄거리가 적혀있어요. 이게 마무리라는 글이 있어. 여기에 줄거리 적혀있는데 이 줄거리 보고 이거 내 취향인데? 하면은 고수의 경지인가요? 진짜 고수의 경지가 지금 3,000자, 4,000자 근데 고수의 경지까지 아니에요. 원래 그 정도는 써요. 보통 이제 웹소설 같은 거 연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토리입니다. 혹시 취향이 맞으시면 읽어보시고 취향이 아니라면 읽어보시고 선택해주세요.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포기를. 내 취향이 아닌 줄거리였는데 정작 읽어보면 재밌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치? 읽으면 재밌을 수 있다. 일기는 약간 가벼운 스토리라서 목소리 취향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취향 무슨 목소리일까 내가. 나는 내 목소리라 그런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 저 뭐야 캐릭터 입을 자꾸 마음대로 뻐끔거려요. 맛없어 보여도 일단 맛만이라도 보고 판단하라는 거군요. 먹어보면 맛있어요. 먹어보면 맛있어. 1기 다들 맛있다고 해주셨어. 다른 시즌은 약간 취향이 갈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1기는 다들 좋아해 주셨어. 1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뭐라고 할까? 짱구? 약간 짱구 도라에몽 이런 것처럼 짧은 단편 에피소드 초반에만, 후반에는 약간 좀 진지해지긴 하는데 초반 부분에는 그런 좀
뭔가 약간 살짝 몽글몽글 하면서도 약간 웃기면서도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진지해지는 게 묘미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 되게 가볍게 웃긴 줄 알았는데 진지한 거. 짱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극장판 같은 경우 약간 진지한 스토리. 난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 식입니다. 2기부터는 그냥 풀로 다 진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소리에 밥 비벼 먹어야 해는 무슨 뜻이죠? 목소리가 뭐 짭조름하다 이런 뜻인가? 아. ASMR 재밌다. 소리 좋았나요? 나한테는 안 들려가지고. 신기하다. 캐릭터가 약간 페이셜 때문에 나랑 묘하게 비슷하게 나온다. 얼굴이 이렇게 예쁜 건 아닌데. 저녁은 뭐 드셨사옵니까? 나 뭐 먹었더라? 맞아, 아까 떡볶이랑 맞아. 우연히 내가 너 얘기할 때마다 떡볶이를 먹네. 우연히 계속 방송하는 날에 쿠키요? 아니 그 뭐야, 나 뭐 얘기했어? 떡볶이요. 떡볶이랑 뭐야 주먹밥 이렇게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저 위에 계셔야 할 분이. 저 위에 계셔야 할 분인가요, 제가? 방송 시작한 지 1주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내가 방송을 너무 가끔 해가지고 안 뜨는 것 같아. 바빠가지고 방송을 자주 못 키겠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키니까 잘 안 뜨는 게 아닐까? 언젠가 한번 방송 빡세게 돌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목소리 믿고 방송 많이 안 했다고요? 진짜?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 좋다는 말은 방송에서만 들어봤어, 진짜. 현실에서는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평범하고 약간 낮고 좀 매력 없는 좀 버튜버들은 그런 거 있잖아. 좀 귀엽고 까랑까랑하고 좀 캐릭터 같은 그런 애니 캐릭터 같은 목소리. 그지? 맞아, 현실에서는 다른 것도 보니까 약간 목소리에 집중을 안 하는데 버튜버 같은 경우 애니 캐릭터 같다고요? 진짜요? 그런가? 내가 생각한 애니 캐릭터는 약간 여주 같은 목소리 있잖아. 되게 약간 귀엽고 까랑까랑한 목소리? 톤이 약간 높고 그런 목소리가 버튜버로서는 인기가 많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이세돌 분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목소리 완전 애니 캐릭터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그런 분들과 경쟁을 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밋밋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다니 다행이에요. 좋으면 됐지. 과소평가야? 네, 어떤 느낌일까? 애니 캐릭터 같다고? 약간 근데 조금 더 방송을 할 때 내가 정돈된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기는 해. 목소리 자체는 비슷하긴 하거든요. 더빙 잘할 것 같아? 아, 그래? 나레이션 목소리 느낌인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딕션이 잘 들렸으면 해서 좀 신경 써서 말하는 건 있는데 목소리 자체는 아마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대충 말하면은 성대모사 못하시나요? 아, 성대모사 진짜 못해요. 할 수 있는 번호번호 목소리가 어땠지? 번호번호? 나 성대모사 근데 진짜 못해. 할 수 있는 성대모사가 없어. 번호번호 비슷하다고?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재밌다. 해봐야 되나? 갑자기 성대모사 방송이야? 번호번호 목소리.
내는 법이 또 따로 있네. 이거는 어떡하냐, 이거는. 씨,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아, 이게 귀여운 목소리였나? 제가 안 봐가지고, 이 만화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귀여워. 소리한테는 깡깡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게 뭐야. 아, 이런 목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러네. 이거 어떻게 따라해, 근데?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걸 어떻게 따라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거 뭐, 너무 못 따라하는데? 세상에. 내가 듣고도 너무, 참 밑에 욕이 있으니까 요렇게 화면을 띄워놓읍시다. 아니,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거 뭐, 내가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 목소리가 어떤 그 음색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따라해야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 헛소리 하지 마, 임마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게 왜 꽂히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니, 얇은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래야 되나? 아,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데? 이걸 따라했다 할 수 있냐? 안 되겠다. 아, 근데 보노보노 목소리 되게 귀엽네요. 이런 목소리였어? 성우가 여러 명이었구나. 근데 이렇게 오래 약간 한 만화는 성우 여러 명이더라. 카와이하네요. 갑자기 수치스러워. 어떡해. 갑자기. 아, 재밌네. 내가 진짜 방송 아니었으면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닌데. 방송하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약간 방송인들의 그런 게 약간 되는 것 같아. 아, 나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점잖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번호를 따라해. 아, 번호를 따라하다니. 방송 체질이야? 방송 같은 거 좋아하긴 해요. 말하는 걸 좋아해서. 내가 약간 주인공으로 서서 말하는 거 좋아하는? 망가질 줄 아는 아이돌. 아이돌 느낌은 또 아니야. 약간 그 춤추고 막 이런 거 노래하고 앞에서 이런 건 약간 부끄러워. 그나마 노래는 좀 괜찮은데 막 끼 부리고 이런 걸 못하겠어. 그냥 내가 말을 많이 하는 느낌?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말해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 좋아요. 노래 하나 해주나요? 노래? 아, 노래? 오늘 계획이 없긴 했는데 노래를 지금 해주진 않아도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유튜브에 노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까 노래를 하는 게 부끄럽다고 한 사람 치고는 너무 많이 올린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라이브 오늘 뭔가 그 느낌이 안 살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노래하면 좋은 날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목이 사는 느낌? 근데 지금 시간도 조금 늦었고 오늘 뭔가 느낌이 안 나. 녹음본을 들려주는 것으로.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합니다. 노래할 땐 조금 더 목소리가 얇아진다 해야 되나? 고음을 부르면 점점 얇아지더라고 목소리가. 별크투비야? 재밌는데? 또 무슨 노래 들려줘야 되지? 이건 정식 커버예요. 이건 그냥 노래방에서 내가 재미로 부른 거 녹음해온 거라면 이건 정식 커버. 어?
학생이에요. 아니, 나 처음 보면 아무도 모르시더라? 그쪽이 몇 살이신데요? 아니, 나 16살. 믿기지 않아? 그 정도야? 그런가? 누나, 안녕하세요. 16살. 뭐야, 히읗 외쳤어. 못 화났어. 그냥 알아들어. 미안해. 근데 다 내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성인분들이 많더라. 애들이 유튜브를 잘 안 봐서 그런가? 근데 목소리가 딱 들어봐도 좀 애 같지 않아요? 아, 이게 농담이 아니야. 이 16살이라는 나이가 좀 버튜버 분들이 일부러 장난칠 때 저는 16살이에요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약간 숫자라서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진짜 16살이다. 나이 말하면 아파요 하는 저 사람도 엄청 어려요. 저렇게 말하면은 나이 많은 줄 알겠지만 본인도 어리면서 나랑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으면서 나이 얘기하면은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아유, 재밌다. 근데 왜 이렇게 다 나 보면은 16살인지 모르지? 저분도 사실 아저씨 아닌 거 아니야? 저렇게 말하는 분들이 막 20대인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20대면서 아저씨라고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약간 내가 말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야, 서른이면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야? 요즘 서른이면 아저씨라기보다는 약간 오빠와 삼촌의 중간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일 경우 언니와 이모의 중간인 느낌? 약간 그 정도지. 30대 중반이다 하면은 이모고 40대다 하면 아줌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30까지는 약간 언니라고 해도 너무 어색하진 않을 정도인데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이모가 돼. 사회생활이 아니야. 진짠데? 생각해봐요. 뭐 사람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쳐. 지금 30%밖에 못 왔어. 그런데 그거를 중간도 못 왔잖아. 어디서 배우셨어요? 중간도 못 왔잖아. 50이면은 지금 이제 중년인 거고 30이면은 거의 반반인데 반의 반인데 저 미성년자라서 못해요. 치지직에서 만 19세 미만은 돈을 못 받게 해놨더라고요. 정말 슬픕니다. 16살이 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럼 아까 전에 16살이 할 때 안 믿었어? 진짜 16살이에요. 10년생이야, 나 10년생. 왜 안 믿어? 아니, 근데 그렇게 성숙해 보여요? 딱 봐도 16살 같지 않아? 그냥 좀 어린애가 이렇게 떠드는 느낌이 들지 않아? 다 내가 16살이라면 아무도 안 믿네? 이럴 수가.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어른 같아요, 뭐 이런 게 아니었어? 성인 같다고? 이럴 수가. 성숙해? 진짜? 근데 학교를 안 다니긴 합니다. 이런 또 파격 발언에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저 홈스쿨링 학생이라서요. 그런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홈스쿨링 학생. 학교는 안 다닙니다. 후원이 안 된다. 나중에 저 크면은 후원해 주십시오. 어차피 애들은 금방 크는 법입니다. 나도 지금 내가 왜 중3인지 믿겨지지 않거든? 나 분명 초등학생이었는데 내가 왜 중3일까? 그냥 중학생인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에 향해 다가가는 믿겨지지 않음.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저분은 이제 후원 2번 하셨는데 이 취직 통해서 후원하신 게 아니라 코난 아니 코난 너무 비유가 찰떡인데? 어떻게 이런 비유를 재밌는데? 오 2회차인 것 같아? 그 정도야? 나 생각보다 성숙했을지도? 하여튼 저분은 그
뭐야, 네이버 팬카페 쪽에서 어떻게 그런 걸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돈을 보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셨는데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너무 이게 많이 해주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여튼 후원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시지직에서 막아놨지만 어떻게든 그런 다른 방법을 뚫으신 저 찐 팬분 덕분에. 아 근데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성숙한가?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성숙하다면 좋은 거겠죠? 누나라고 하지 마. 느낌 이상해. 초등학생 같잖아. 시청자들이 초등학생 같잖아. 아니 대답하면서 누나라고 하네. 아 벌써 8시야? 시간 많이 됐네. 우리 이제 슬슬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나? 아, 나 이 얘기 할 때마다 님들의 반응이 나는 왜 이렇게 재밌지? 내가 휴방이래. 휴방 또는 이제 방종 얘기할 때마다 이제 반응이 재밌어. 아, 누나 하지 마세요. 누나 하지 마세요. 아, 어색하네. 내가 누나라고 불려본 적은 이제 초등학생 애들밖에 없어. 습관성 방종 안 좋음. 그러니까. 제가 보통 1시간 정도 해요. 길게 못 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학생이기도 하고 지금 홈스쿨링이라서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있고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소설도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너무 바빠서 방송을 자주 할 시간이 없어서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밖에 못 합니다. 그 점은 아쉽지만 그래서 저 블로그는 자주 올리거든요. 저 블로그에 글을 많이 올리니까 이제 소식이 궁금하면 그쪽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나 가면 이번 주 남은 시간 어떻게 버티란 거예요? 아니 누나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사실 님들 이렇게 말해놓고 잘 살지 않아? 아, 여튼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실컷 떠들다가 가네요. 그 뭐야, 챗GPT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 아까 초반에. 혹시 챗GPT를 안 써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슬슬 인사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알았는데 벌써 가다니. 어휴, 광고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쏘리. 지금이라도 광고를. 지금 나 가기 전에 부금 틀렸는데. 인사 내일 하죠? 그럼 인사를 하지 말고 가라는 뜻인가요? 나 인사성 밝은 어린인데. 아니 당신 뭐야 완전 잘 살잖아. 알바하고 아령운동 매일 양손 20세트씩 하고 산책하고 편집 공부하고 산책하는 나. 산책 2번 하네. 잘 사는 건가요?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일단 최소 저보다는 훨씬 잘 사세요. 아 그러면 저희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있게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처음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머 어머 내 캐릭터 왜 이래. 어머 렉 걸렸나봐. 죄송합니다. 지금 멋있게 떠나가려고 했는데 저 캐릭터 렉 걸렸나봐요. 누웠어요? 쟤 왜 저러지? 안 돌려주는데? 인사를, 인사를 예의 바르게 해?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뭐야, 아, 이게 포즈 기능을 내가 눌렀나봐. 다행이에요. 돌아왔어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인가? 아, 너무 재밌네. 소나트 받았다. 아니야, 진정해, 여러분. 나 방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텐션이 올랐어, 지금. 채팅창이. 진정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저희 방 인사말은 이거고요. 아, 진짜 가야지. 나 할 일 많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동무 되어줘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재미있게 떠들어 봅시다. 백바! 이 화면 아닌데 잠깐 미안해. 백바!